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입니다. S&P 500은 이틀에 걸쳐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최근 강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4,000원에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5월달에도 꾸준히 이렇게 베어마켓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고, 심지어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던 6월달부터 8월달까지도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S&P 500이 보여주고 있었던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시장의 과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준 랠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1월달에 보여주고 있는 랠리도 8월달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월달에 보여준 패턴은 여기 다이버전스 패턴으로 베리시한 패턴이며, 똑같은 베리시한 패턴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하나의 데이터만으로 제가 앞으로의 시장을 여전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장은 미래 상황을 너무 좋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 예로 지금 현재 시장은 CPI가 2023년 1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낮아지다가 7월달쯤에 CPI가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부추긴 것은 달러의 약세도 한몫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달러와 S&P 500의 상관관계인데, 이렇게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은 상승을 하고 반대로 달러가 상승을 하면은 주가는 하락해왔다는 것을 과거부터 꾸준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한 달러가 계속해서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10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위안화와 유로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황색이 바로 중국 위안화와 달러를 의미하는 지표이고, 여기 파란색은 유로인데, 주황색 지표의 경우는 중국 위안화가 분자에 있고 달러는 분모에 있는 차트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10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미국이 수입해오는 물건들의 물가 또한 상승을 해주기 시작했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서 그런 것입니다.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유로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유로가 상승하면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의 물가 또한 상승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의 물가와 실제 CPI 상관관계를 보면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의 물가가 어느 정도 CPI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리서치 데이터의 일부로, 파란색은 CPI를 의미하며 하얀색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들의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CPI가 함께 올라가고, 반대로 하락하면은 함께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안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가들의 물가가 먼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CPI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CPI는 아직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가의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영해주면서 CPI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이러한 소식을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CPI가 7월까지 계속 하락하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CPI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의 입장에선 당연히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드리려고 이해를 돕고자 말이나 라디오의 형식으로 분석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시장과 하락이 상승을 반복하는 흐름 속에서 저만 욕을 먹는 등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들과 개인적인 의견들은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리고 있으며,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사실 원유 섹터에 꾸준히 멤버십 분들과 함께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보수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베어리시한 영상을 이어나가면서 계속 욕을 자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오를 땐 환호하고 떨어질 땐 조심하라고 하면서 흐름을 타거나, 혹은 영원히 분할 매수를 하면은 미국 주식은 결국 오르니까 영원히 분할 매수를 하세요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그것은 유튜버의 입장이고 실제로 그것을 따라했을 때 계좌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2022년 1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었고, 고평가를 받았을 때부터 리스크를 걸고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2022년 1월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는 66% 마이너스, TQQ는 마이너스 76%, 라브는 마이너스 80%, FNG는 85% 마이너스, 불주는 90% 마이너스이며 유프로는 마이너스 53%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이 모두가 3배 레버리지인데 사실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고 그 와중에 포모에 걸려서 계획과 다르게 큰 비중으로 물을 또 탔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평균 70% 이상 하락해버린 지금에도 과연 물을 타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수량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죠. 하지만 2022년 1월 시작으로 해서 물을 꾸준히 타면서 분할 매수를 하여서 테슬라와 같이 주식의 물량은 계획대로 원기용만큼 모았는데 투자금을 월급에 의존하고 있다면은 최근 투자하신 분들과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것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저평가일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물려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나면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지, 고평가일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베어마켓에 잡혀버린다면은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도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특히 이러한 3배 레버리지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70% 정도인데 회복하려면 70%가 올라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4배에서 5배는 올라줘야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투자했으면 하는 게 제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P 500이 2022년 내내 하락해서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S&P 500은 2022년에 19%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2년 이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S&P 500은 89% 상승했고 애플은 349%, 테슬라는 1600%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방금 전까지는 달러와 S&P 500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으니 이제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차 시장의 물가를 보여주는 Manheim Used Vehicle Index를 볼 텐데요. 1월 기준으로 이렇게 1.5%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CPI가 꾸준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중고차의 물가 또한 하락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세가 점점 올라주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렌트 또한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렌트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꾸준히 하락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또 렌트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 Zillow Rent Index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이렇게 잘못된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상승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상승은 CPI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추가로 가솔린 인덱스도 보겠습니다. 1월달까지 가솔린의 가격은 이렇게 약 6%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솔린의 가격 또한 이렇게 꾸준히 하락해 주었고 CPI가 낮은데 큰 일조를 하였지만 하락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1월달에 가솔린이 이렇게 올라 주었습니다. 유가가 지금 상승해주고 있으면 물론이고 구리와 강철의 가격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구리의 가격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1월달 기준으로만 봐도 12%가 올랐습니다. 참고로 구리는 이렇게 ISM Manufacturing Index와 ISM Service Index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ISM 인덱스들이 하락을 해주면서 점점 미국의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으로 bad news가 good news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렇게 구리의 가격들이 올라주면서 ISM 인덱스 또한 결국 함께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시장이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2023년 6월 7월 달쯤이면은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CPI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멤버십 분들께 보여드린 자료를 이렇게 일부 보여드리자면은 13일 기준으로 예측되었던 CPI의 전망이 20일이 되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들에서 물가가 하락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점점 재조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은 너무 좋은 아웃룩을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이고 천천히 좋지 않은 데이터들을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주식시장의 흐름에 중심을 두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실제 데이터와 밸류에이션의 기준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과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